환경정책의 이해 1차 시 환경문제의 학제적 이해. 환경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여러 학문의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의 원인과 결과는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전 분야에 관련되어 있기도 한데요. 여러 학문 분야 중에서도 생태학과 경제학, 철학이 환경 문제와 환경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므로 이 세 학문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시되는 환경 정책 과제는 환경 용량 보전,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을 시장의 실패로 보며 환경 정책 수단으로 경제적 유인 정책을 중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을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서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렇게 학문적 시각에 따라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대한 처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환경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 첫 단계로 생태학과 경제학, 그리고 철학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처방이 어떻게 서로 같고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환경 정책의 핵심은 생물 지원 체계와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그리고 종 다양성이 유지되고 향상되는 방향으로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중요시되는 환경 정책 과제는 1차 생산성 보전과 환경 용량 보전, 인구 증가 억제, 그리고 기술 혁신 등이 있습니다. 첫째, 지구 환경의 1차 생산 기반을 보전하고 과도한 이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1차 생산성이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생산해내는 물질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인류가 자연을 과도하게 개발해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자원을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환경 용량을 보전하는 지역 환경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을 개별 매체로 나누어 보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구 환경의 이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합니다. 인구의 증가는 지구의 자원과 수용 용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으로 환경오염 물질의 무배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의 환경 배출은 생태계를 교란시키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인 환경 관리를 해야 하며 환경오염 물질의 무배출 시스템도 갖추어야 합니다. 환경 개선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주거 환경의 선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에 대한 대응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쉽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쾌적한 교외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있는 산골의 별장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지역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환경의 주거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주변에 심한 오염을 일으키는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 오염 피해를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의 질을 보장해 주려는 환경 정책은 국민 경제의 배분적 정의 실현에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가 정당한 근거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정부의 권한으로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 정의는 사회 정의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자원 이용 방식은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의롭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환경 정의는 사회 정의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환경정의라는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 환경정의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환경적 위해성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사회가 처한 환경적 위해성과 관련한 편익과 비용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 정의는 환경 피해의 역진성은 물론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의 역진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경 정의와 중복되어 사용하는 환경적 공평성이라는 개념은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는 원칙과 정의의 본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 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간 공평성 문제입니다. 저개발 국가와 선진 국가 간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이 중요한 환경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개발을 이룩하면서 현재의 지구환경 파괴에 책임을 느껴야 할 선진국과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개발도상국 간의 책임 분담 문제가 핵심적인 논의 대상입니다. 둘째, 특정 국가 사회 내부의 공평성 문제입니다. 환경이 제공하는 혜택은 사회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층이 누리는 반면 환경오염 피해는 빈곤층, 노약자, 여성 등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 정의는 사회 정의와 거의 동등한 방향에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대 간 공평성 문제입니다. 현 세대가 저지른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 행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며 결국 미래 세대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생물종 간의 공평성 문제입니다. 의사결정자가 인간이 아닌 동물과 식물종에게도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생물종의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는 각자의 자연윤리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정의의 측면들은 서로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정의를 구체적인 정책 분석이나 평가에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 문제의 학제적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 정책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